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판단을 정확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누가 삼자 구도를 이제 단일화를 깼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가 가리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1야당으로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의사에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이 이상한 정치 집단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단일화 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난리들이 난 건가요? 단일화를 하면 누가 뽑아줍니까? 안나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 세 사람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안 나오면 안 됩니까? 안나오는 나오지 마십시오. 지난 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부산 지역에서 국힘당 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결과가 나오면서 국힘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부산은 이미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은 뒤집힌 건데요. 이 발표에 국힘당 지도부는 보궐선거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0일 조사한 1월 3주차 정당 지지율인데요. 조사 결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8.5%포인트 상승한 34.5%였고 국힘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2%포인트 하락한 29.9%로 나타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그렇게 금방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부산에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곧 갈 것이다. 음력 설 전에 한번 다녀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에 국힘당 내부는 들끓었는데요. 국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일시적인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그동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실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거저 얻은 반사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반대 정당의 깃발 하나만으로 결코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혁신정당, 대한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하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경계했습니다. 장 의원은 체감으로도 부산 민심이 최근 들어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중앙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관심을 넘어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을 준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 부산 경제 추락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어떠한 정책 지원도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대책 등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해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같은 조사에서 국힘당은 전체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32.9%, 국힘당은 28.8%였는데요. 2주간의 반짝 지지율 상승은 하태경 의원의 말대로 반사 이익이었던 겁니다.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 거죠. 보궐선거와 대선, 국힘당은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거 승리가 어떠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본 적이 없는 정당,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정당,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듯한 정당, 그 정당이 바로 국힘당입니다. 그래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오랜만에 보편적 복지에 반기를 들어오던 기재부를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 것을 정세균 총리가 21일 공식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 대상 업종과 손실 정도, 보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인데요.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결국은 추경이 필요하게 된 거죠.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서 지금 추경을 논의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부가 지나치게 사전 예측을 못했던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 법제화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건데요. 이에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21일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게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는데요.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적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인데요. 보상 대상과 업종,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빠진 탁상공론 정책은 무의미한 거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모처럼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준 정세균 총리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